네, 오늘은 시 한 편을 읽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찾은 시 중에 하나가 이제 그대가 값진 삶을 살고 싶다면, 그래서 프리드리 니체가 쓴 시인데, 한번 읽어보고 수업을 시작할게요. 그대가 값진 삶을 살고 싶다면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좋으니 누군가 기뻐할 만한 일을 하고 싶다고. 오늘 수업도 누군가한테는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학에서 이제 중력과 관련되는 단원에서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유효 포텐셜, 이펙티브 포텐셜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심력장에서 에너지 방정식을 쓰면, 중심력장에서 에너지 방정식은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인데, V는 R 닷 스퀘어 플러스 R 제곱 세타 닷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 이미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컨 텀을 두 번째 항을 보면 R 세타 닷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각운동량이 어떻게 되죠? 각운동량은 R 크로스 P, MR V, MR 제곱 세타 닷 이렇게 우리가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거, 중심력장에서 운동하는 행성은 항상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이 되고, 그러니까 앵귤러 모멘텀 라지 L은 mr 제곱 세타 닷, 혹은 이제 스몰 L로, 그래서 단위 질량당 앵귤러 모멘텀으로 나타내주면 그게 이제 스몰 L로 나타내주고 얘가 r 제곱 세타 닷 이렇게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이 되면 세타 닷이라고 r 제곱 세타 닷이 항상 보존되는 거예요. r 제곱 r이 멀어지면 세타 닷이 좀 각속도가 좀 작아지고, 각속도가 좀 커지면 r이 좀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세타 닷을 r 제곱분의 스몰 l, r 제곱분의 스몰 l로 여기다 넣어주면 세타 닷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r 4승분의 l 제곱이 되니까 세타 닷을 다 r의 함수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r 제곱 곱하기 r 4승분의 l 제곱이 되니까 이 항은 r 제곱분의 l 제곱, 스몰 l 제곱 이런 식으로 변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건 r 닷의 제곱, 어떠한 변위를 시간에서 1차 미분한 놈의 제곱하고, 나머지는 이제 r의 함수로 r과 세타 닷의 함수가 아니라 r의 함수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이놈 r의 함수는 r의 함수끼리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r 닷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원상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x 닷의 제곱, 그래서 mv 제곱의 식으로 나타내주면, 이 중심력장에서의 에너지 방정식은 그냥 간단하게 2분의 1 m r 닷 제곱 더하기 u 포텐셜이 v에서 u로 바꿨어요. 바뀌고, 이 u는 뭐냐면 원래의 포텐셜 에너지, 어떤 두 물체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요거 2분의 1 mr 제곱 분의 스몰 l 제곱까지 합친 놈을 u라고 정의를 했고, 이 놈을 갖다가 우리가 유효 포텐셜이다, 이펙티브 포텐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펙티브 포텐셜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중심력장에서 물체가 움직이면 얘가 2차원 평면상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2차원 평면상에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r에 대한 펑션도 있어야 되고 세타에 대한 함수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식 2분의 1 mr 다 제곱 더하기 u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1차원상에서 물체가 어떤 포텐셜이 있고 1차원상에서 물체가 움직일 때 그냥 2분의 1 m v제곱, x닷의 제곱 더하기 포텐셜, x의 함수로 주어지는 포텐셜, 완전히 1차원상의 역학적 에너지의 형태로 만들어줬잖아요. 형태로 만들어줬는데, 다만 포텐셜이 v에서 u로 바뀌었다. 그리고 u로 바뀌었고, 이때 u라고 하는 포텐셜은 원래의 포텐셜에다가 2r 제곱분의 ml 제곱, 실질적으로 보면 운동 에너지 쪽에서 온 항이 포텐셜 에너지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운동 에너지 쪽에서 온 각운동량에 해당되는 운동 에너지, 그게 뭐냐면 회전 운동 에너지.
그래서 이놈은 ER 제곱분의 ML 제곱은 실질적으로 앵귤러 모멘텀에 해당되는 그런 항이 포텐셜로 이렇게 합류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놈을 갖다가 이펙티브 포텐셜이다, 유효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고, ER 제곱분의 ML 제곱을 우리가 보통은 사람들이 원심력항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centrifugal potential, 그래서 원심력 포텐셜, 원심력항이다. 회전을 하니까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centrifugal potential인데, 이놈은 진짜 그 포텐셜 에너지 V하고는 달리 이놈은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ER 제곱분의 ML 제곱을 라지 L로 환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놈은 EMR 제곱분의 라지 L 제곱이 됩니다. 금방 계산이 되죠? 스몰 L을 라지 R로 바꿔주면 EMR 제곱분의 라지 L 제곱이 되고, 이때 이제 MR 제곱은 뭐냐면 내가 회전의 중심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질량이 M인 놈이 회전을 하게 되면 얘가 갖는 회전 운동의 그 회전에 의한 관성 모멘트, 회전 질량이지. 그 관성 모멘트가 어떻게 되냐? MR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EI분의 L 제곱. EI분의 L 제곱은 뭐냐면 로테이션을 하는 물체의 키네릭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가 EI분의 L 제곱입니다. 그 병진 운동을 하는 놈의 그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지? EM분의 P 제곱.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질량이 회전하는 경우로 병진 운동하는 경우는 EM분의 P제곱인데, 병진 운동하는 놈을 회전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면 질량이 관성 모멘트로 바뀌는 거고, 선 운동량 P가 앵귤러 모멘텀, 각 운동량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센트리푸글 포텐셜은 뭐냐면 회전 운동 에너지,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하고 관계가 되는 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하고 원래의 포텐셜 V하고 결합된 거를 우리가 유효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유효 포텐셜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그냥 2분의 1 mr 닷 제곱 더하기 유효 포텐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게 1차원상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은 형태를 취하는 거죠. 당연히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유효 포텐셜보다 크거나 같죠. 언제 유효 에너지는 항상 포텐셜보다 커야 돼요. 같을 때는 언제냐면 2분의 1 mr 닷 스퀘어가 0일 때, 다시 말해서 r 닷 v가 0일 때는 에너지가 유효 포텐셜하고 같지만 그 나머지는 보통 이 r 닷이 0이 아니면 항상 파지티브 밸류, 항상 0보다 크니까 에너지가 당연히 유효 포텐셜보다 크겠죠. 이게 일종의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겠죠. 그럼 내가 이제 유효 포텐셜을 조금 더 그래프로 그려보면, 먼저 우리가 포텐셜을 알면 유효 포텐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경우는 그러니까 힘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걸 그러니까 for inverse square law라고 하는 게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K, K는 이제 GMM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경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의 이펙티브 포텐셜은 ER 제곱분의 ML 제곱 빼기 R분의 K가 되고, 요 놈을 그래프로 우리가 그려보면, R에 대한 함수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게 실선이 아니고 점선이죠. 약간 긴 점선, dashed line을 보면, dashed line은 R 제곱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R이 0일 때는 무한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놈이 점점 R이 커지면 이제 0으로 수렴하는 그래프가 될 테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R분의 K는 R이 0으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R이 점점 커지면 0으로 수렴을 하는, 이 약간 요 dashed line은 마이너스 R분의 K, 위에 있는 dashed line은 ER 제곱분의 ML 제곱. 그래서 두 놈을 갖다가 더해주면 그게 이렇게 파란색의 그래프처럼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effective potential, 유효 포텐셜이라고 해요. 약간 그래서 약간 이렇게 골이 있고 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0으로 이렇게 수렴을 해요. 그래프가 내가 좀 더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요게 조금 더 이제 0으로 이렇게 좀 더 가까이 멀리 갈수록 0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effective potential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보면 에너지는 항상 유효 포텐셜보다는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얼마죠?
이펙티브 포텐셜하고 같아지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가질 수 있는 미니멈 밸류는 바로 그 이펙티브 포텐셜이 가장 작을 때보다는 그 가장 작을 때 값이 그 토탈 역학적 에너지가 가질 수 있는 미니멈 값입니다. 그죠? 역학적 에너지가 가질 수 있는 미니멈 값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이펙티브 포텐셜보다는 크지만 우리가 바운드 스테이트라고 했죠. 0보다는 작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 역학적 에너지는 0보다는 미니멈보다는 에너지 미니멈보다는 크지만 0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요 구간 안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에너지는 미니멈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 구간을 알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바운드 스테이트, 속박된 상태의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속박된 상태의 조건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전환점 R-0이 되는 지점에서 에너지가 유효 포텐셜하고 같잖아. 에너지가 유효 포텐셜하고 같으니까 전환점을 우리가 R-0이 되는 점을 우리가 터닝 포인트에서 전환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R-0이 되는 지점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유효 포텐셜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마이너스 유효 포텐셜이 0이 되는 지점이 R-0이 되는 그 데서 만족해주는 에너지 방정식이고, 그때 그 값은 어떻게 되냐면 E-U는 0, 그리고 E-U에서 이펙티브 포텐셜은 ER 제곱분의 ML 제곱 마이너스 KR이니까 E-ER 제곱분의 ML 제곱 더하기 KR은 0. 이게 이제 전환점에서 R-0이 되는 조건을 만족해주는 방정식이에요. 그게 토탈 에너지하고 이펙티브 포텐셜이 같아지는 지점. 예를 들면 이 그래프 상에서 여기 두 개의 점이 있잖아요. 이펙티브 포텐셜이 있고 토탈 에너지가 교차하는 지점이 딱 요 지점과 여기 지금 이 내 커서가 보이나 요 지점과 요 지점 두 솔루션이 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R 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R 제곱 양변을 마이너스 2R 제곱으로 우리가 이제 곱해주고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 times 2R 제곱 마이너스 2KR 더하기 ML 제곱은 0.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해주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R은 마이너스 2분의 K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제곱 플러스 2E ML 제곱. 그래서 플러스 보호를 갖는 놈을 R 플러스, 마이너스 보호를 갖는 놈을 R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R 플러스는 좀 더 큰 값이고 R 마이너스는 좀 작은 값인데, 요게 이제 R 마이너스가 요 지점, 그러니까 토탈 에너지하고 이펙티브 포텐셜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작은 놈이 R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쪽에 큰 놈이 이제 R 플러스, 두 개의 솔루션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전환점에서 에너지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거를 갖다가 이펙티브 포텐셜을 그려봤는데, 이펙티브 포텐셜을 제가 이제 매스메티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2디멘셔널 플롯, 2차원 평면상에서 그려봤는데, 유효 포텐셜이 이제 R만의 함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쪽만 그렸는데, R이 이제 이쪽일 때만 그렸는데, 요 놈을 갖다가 그 R이라고 하는 놈을 그냥 2차원 평면으로 다 돌려버리면,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게 이제 한쪽 대칭으로, 이게 이제 R이 플러스일 때 이렇게, R이 마이너스일 때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걸 2차원 평면상을 한 바퀴 다 돌려주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 그 토탈 에너지가 이펙티브 포텐셜의 최소값하고 같아지는 지점이 역학적 에너지가 가질 수 있는 미니멈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그때는 에너지가 미니멈보다는 크지만 0보다는 작을 때의 솔루션이 R1, R0, R 플러스 R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큰 놈을 R1, 작은 놈의 솔루션 R0라고 하면, 원래는 R1 요 한쪽 반쪽의 그래프만 들여다보면 여기가 R1이고 큰 쪽이 R1, 그 다음 요 부분이 이제 R0가 되는데, 지금 그래프에서 이펙티브 포텐셜을 왼쪽으로 R이 네거티브일 때도 똑같은 대칭 쌍둥이를 그렸잖아요. 쌍둥이의 그 지점, 이 지점의 R0나 이 지점의 R0나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요 중심 축을 중심으로 여기가 일종의 초점이 되는 거고 초점에서부터 초점에서 가까운 놈이 R0 초점에서 먼 놈이 R1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타원을 그립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미니멈보다는 작고 미니멈보다는 크고 0보다 작으면 그게 이제 이 궤도 방정식이 타원 궤도가 된다는 얘기고 에너지가 미니멈 값을 갖게 되면 이 궤도 방정식의 원 궤도를 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0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도망가는 놈이라고 했죠. 탈출하는 놈. 속박되지 않고 탈출하는 놈은 이제 쌍곡선을 그리면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속박된 것만 생각을 해주면 에너지가 네거티브가 되면 0보다 작으면 바운드 스테이트, 역학적 에너지가 네거티브면 이게 속박된 상태, 타원이나 원운동을 하는 속박 상태고 0보다 크게 되면 쌍곡선이나 뭐 포물선을 그리면서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속박된 상태만 계산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네거티브를 가질 때는 그 올빛이 바운드가 돼 있다, 궤도가 속박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의 솔루션이 R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K 제곱 플러스 2E ML 제곱 이게 이제 그 전환점에서의 솔루션이 되는 거고 전환점이라는 게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 이제 솔루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쌍곡선 그러니까 그 타원의 개념에서 보면 근지점, 뭐 지구가 초점에 있으면 근지점, 태양이 있으면 근일점, 뭐 이렇게 일점 지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지구를 얘기하면 R0가 근지점, 그다음에 R1이 뭐 원지점, 지구가 초점인 경우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이 궤도가 만약에 원궤도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궤도. 만약에 이 궤도가 원궤도를 갖게 되면 그때 뭐냐면 에너지가 미니멈이 되면 이제 원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원운동하는 조건은 뭐죠? R0하고 R1이 같겠죠. 솔루션이 중군을 가질 때니까 R 플러스 R 마이너스가 같은 값을 가질 때는 이 제곱근 안에 있는 놈이 0이 되면 되잖아요. 그게 원운동하는 조건이에요. 원궤도를 갖는 조건은 이 제곱근이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K제곱 플러스 2E ML제곱이 0이 되면 되는데 그때 행성은 원운동을 하게 되고 반지름이 하나인 R 플러스 R 마이너스가 중군을 가지니까 R 미니멈인 원운동을 하게 되고 그때의 에너지가 얘가 E는 마이너스 2ml 제곱분의 K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2ml 제곱분의 K제곱 그리고 그때 반지름이 어떻게 되죠? 반지름은 이게 0이 되면 이때는 얘가 중군을 갖게 되고 그때 중군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K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K 그때 반지름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을 때를 R 미니멈으로 준 거야. 그러니까 얘가 0일 때는 중군을 갖고 그 값이 중군이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고 그때 이 미니멈의 값은 여기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R 미니멈은 2분의 K니까 우리가 이 미니멈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 미니멈은 2R분의 K 2 곱하기 반지름분의 K가 그 원운동할 때 얘가 갖는 그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라 하죠. 반지름이 R 미니멈인 R 미니멈인 경우에 원운동하는 행성의 역학적 에너지는 2R 미니멈분의 K 그렇게 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표현식이나 아래에 있는 표현식이나 같은 거죠. 두 놈이 이제 같은 표현식입니다. 한편 내가 여기서도 R 미니멈은 마이너스 2 미니멈분의 K라고 했는데 이때 이 미니멈은 마이너스 2ml 제곱분의 K제곱이잖아. 마이너스 2ml 제곱분의 K제곱을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R 미니멈은 앵귤러 모멘텀으로 나타내 줄 수 있겠지 뭐. 그러면 얘는 R 미니멈은 여기 R 미니멈은 K분의 ml 제곱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죠. 대입해 주면 이 미니멈을 마이너스 2ml 제곱분의 K 제곱을 대입해 주면 R 미니멈은 K분의 ml 제곱. 원궤도의 반지름과 앵귤러 모멘텀의 관계식입니다. K는 우리가 만유인력 상수 G 곱하기 초점에 있는 행성의 질량 라지 M 곱하기
그 뭐 스몰 m, 그래서 GMM이 K라고 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할 테고,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운동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원운동하는 조건은 뭐죠? 행성이 원운동하는 조건, 원궤도를 돌고 있어. R 미니멈으로 원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구심력. 구심력을 받아서 원궤도를 도는 거고, 그 구심력의 소스가 중력이다. 구심력이 만유인력이다. 중력이다. 그래서 mr분의 v제곱은 r제곱분의 k. 이게 이제 원운동의 조건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얻을 수가 있지 뭐. 이 원운동의 조건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선속도, 접선속도의 V하고 가군동량의 관계식이 뭐죠? 가군동량 L은 MVR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몰 L이라고 여기 계속 쓰고 다니는 건 뭐냐면 단위 질량당 앵귤러 모멘텀이고, 이놈이 R 제곱 세타 다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R 곱하기 R 세타 다시고, R 세타, V는 R 오메가. 그게 그러니까 세타 다시 각속도 오메가잖아요. 그래서 V는 R 오메가라서 스몰 l, 단위 질량당 앵귤러 모멘텀은 R 곱하기 접선 속도 V입니다. 그래서 이게 V를 가군동량, 단위 질량당 가군동량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두식, mr분의 v제곱은 r제곱분의 k하고 rv라고 하는 거, 접선 속도하고 단위 질량당 앵귤러 모멘텀의 관계식 l은 rv라고 하는 두식을 이용을 해주면, 그게 바로 원궤도에서 원운동하는 반지름 R 미니멈이 K분의 ML제곱이라는 거를 그냥 여기서 유도를 해줄 수가 있어요. 요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환점의 에너지 방정식으로부터 원궤도를 끄집어낸 거고,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그냥 원운동의 조건, 중력이 90력이 곧 중력이다. 구심력의 소스가 원천이 중력이다라는 걸 이용을 하면 요 원궤도의 반지름과 앵귤러 모멘텀의 관계식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유도를 해도 되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조건, 더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유효 포텐셜을 배웠잖아. 그럼 유효 포텐셜을 배웠으면 이펙티브 포텐셜은 원래의 포텐셜 마이너스 R분의 K, 원래의 포텐셜이 있고, 원래의 포텐셜에다가 그 행성이 회전운동하는 원심력항, 원심력항이 뭐라고요? 회전운동 에너지 EMR 제곱분의 L 제곱, 혹은 스몰 L로 나타내주면 ER 제곱분의 ML 제곱, 이거를 더해준 게 이펙티브 포텐셜인데, 이펙티브 포텐셜이 역학적 에너지가 이펙티브 포텐셜의 미니멈하고 같아질 때가 원궤도를 돈다고 했으니까, 원운동의 조건은 달리 얘기하면 유효 포텐셜을 R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그 R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접선이, 그 미분값이 얼마가 되어야 되죠? 0이 되는 조건이 원운동의 조건이죠. 무지무지 중요한 조건입니다. 무지무지 중요한 조건이에요. 원운동의 조건은 유효 포텐셜을 R에 대해서 미분해서 0이 되는 조건이 바로 원운동의 조건이야. 그리고 그때의 미니멈이 바로 궤도 반지름이 되는 거고요. 그 원점에서부터 미니멈이 바로 요게 R 미니멈이 될 거 아니에요. 궤도 반지름이 되는 거지. 뭐. 그럼 이 경우에 얘를 미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R 제곱분의 1을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R 3승분의 2가 되니까, 얘가 미분해지면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R 3승분의 ML 제곱, 그 다음에 R분의 1을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이니까 더하기 R 제곱분의 K 이렇게 되겠네. 요 놈을 이제 R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R 3승분의 ML 제곱 더하기 R 제곱분의 K가 되고, 요거 정리해주면, 요거 조건을 만족해주는 R의 미니멈을 찾아주면 그 값이 얘하고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운동의 조건을 얘기를 했는데, 원운동의 조건을 얘기할 때 몇 가지를 얘기했냐면,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그 역학적 에너지 식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r 닷 스퀘어 플러스 ur 이펙티브 포텐셜인데, 전환점에서 r-0이 되는 전환점에서의 솔루션을 구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얘가 타원 궤도를 돌기 때문에 솔루션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토탈 에너지하고 이펙티브 포텐셜이 같아지는 그 솔루션이
두 가지 R 플러스 R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오는데 그거의 특수한 해로서 우리가 원운동의 조건은 이 제곱근 안에 있는 놈이 0이 되는 조건으로부터 원운동의 조건을 끄집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심플한 거는 더 쉬운 방법은 그냥 구심력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원운동 원궤도의 반지름을 끄집어낼 수도 있고, 또 세 번째 오늘 또 세 번째 지금 배운 건 뭐냐면 유효 포텐셜이 최소값을 갖는 유효 포텐셜이 미니멈이 될 때 그 원궤도를 돈다고 했으니까 유효 포텐셜을 R에 대해서 미분해 줬을 때 그 미분값이 0이 되는 조건이 원운동의 조건이다라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원운동의 조건은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이 문제는 이제 2016년도 벌써 한 5년 됐네요. 2016학년도 중등 임용고사 문제인데 전형적인 문제라서 한번 풀어보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볼까요? 질량이 M인 어떤 입자가 원점5로부터 거리 R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R은 KR에 의한 중심력을 받으며 이러한 포텐셜 에너지를 받으면서 한 평면에서 운동한다. 한 평면에서 운동을 한다. 입자의 가운동량은 L0이다. 입자의 유효 포텐셜 에너지 U 이펙티브를 쓰고 U 이펙티브가 최소가 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유효 포텐셜 에너지를 쓰고 유효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이펙티브의 에너지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가 원운동한다는 조건이 되겠죠. 그 원운동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러니까 원운동하는 반지름을 쓰시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또 질문하는 게 있네요. 입자가 원운동 할 때 회전 주기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유효 포텐셜 에너지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으니까 유효 포텐셜 에너지는 원래 포텐셜이 있고 원래 포텐셜 더하기 뭐라고요? 행성이 회전 운동하는 효과, 회전 운동 에너지 EMR 제곱분의 L 제곱 혹은 아까 이제 ER 제곱분의 ML 스몰 L 제곱인데 여기서는 문제의 조건에서 가운동량을 L0라고 줬으니까 문제의 조건처럼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EMR 제곱분의 L0 제곱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유효 포텐셜의 정이고, 이 문제의 조건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이 아니네. 그냥 플러스 KR을 갖는 어떤 포텐셜이네요. 선형으로 증가하는 포텐셜. R의 회전의 중심에서부터 내가 힘의 중심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이 점점 증가하는 중력 포텐셜과는 좀 다른 포텐셜이네. 그렇지만 유효 포텐셜 에너지를 써라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죠.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써주면 되니까. 그리고 이때 U 이펙티브가 최소가 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되죠? DU, DR이 0이 되는 R을 찾아주면 되죠. DU, DR이 0이 되는 R. 그게 얘는 마이너스 MR 3승분의 L0 제곱 더하기 K 이꼴 0이 되는 R0를 찾아주면 돼. 그게 바로 R0는 MK분의 L0 제곱의 3분의 1승. 이게 이제 그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원운동할 때 회전 주기는 주기 T는 V분의 2파이R 찾아주면 되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R0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 답을 쓰려면 R0로 이렇게 정답을 맞췄으면 R0라고 써도 되지만 이 정답이 틀렸으면 R0라고 쓰면 안 되지만 R0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 스몰 m, 그 다음에 어떤 양의 상수 k, 그 다음에 앵귤러 메텀 L0 이런 것들로 답을 표시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항상 답을 쓸 때 문제의 조건에 주어진 변수로 내가 답을 표현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항상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기 바랍니다. 그럼 V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V하고 앵귤러 모멘텀의 관계식은 L0는 MVR, 그죠? R 크로스 P니까 MVR, L0가 MVR이니까 V를 앵귤러 모멘텀으로 나타내 줄 수 있겠네. 그래서 얘는 2파이의 L0분의 MR 제곱. 그래서 내가 이거 R0도 제대로 썼고 이걸 답을 맞췄으면 답은 이렇게만 적어줘도 답이 될 거예요. 답이 되지만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R0는 이거 대입을 해주면
대입을 해주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냥 여기 있는 R0까지 대입을 해주면 얘는 2파이의 K제곱분의 ML0의 3분의 1승 뭐 이렇게 써줘도 되고 이렇게 써줘도 되고 정답은 이제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도 있고 회전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그 원운동의 조건은 이펙티브 포텐셜의 1차 거리에 대한 1차 미분이 0이 되는 조건으로 찾아줄 수도 있고 구심력의 소스가 이 경우에 포텐셜이 주어졌으니까 포텐셜 V가 주어지면 그 힘이 중심력이 어떤 놈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힘 F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인데 포텐셜이 거리만의 함수로 주어지니까 얘는 마이너스 dVdr이 되고 그걸 계산해주면 힘이 컨스탄트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인력이 작용하는. 근데 K라고 하는 컨스탄트한 힘이 작용을 해가지고 힘 F는 mR0분의 V제곱 이거를 가지고 이 회전 주기를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찾아줄 수도 있다. 힘을 구하라 그러면 힘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하고 얘가 이게 원운동의 조건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 정답을 찾아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유효 포텐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궤도의 안정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